추운 겨울이지만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반바지를 입고 있는 작은 소녀가 두리번거리며 슈퍼마켓 안을 서성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과자를 꺼내 먹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빌라 2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11살 박모 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이번 주 주제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갈까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게 가능한지 실제로 그런 예가 있는지요? 그렇죠.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어찌 보면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예, 그래서 우리 속에도 크게 크게 있는 경우도 있고 적게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 만큼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경우예요. 예. 그렇군요. 네. 싫어하는 사람을 왜 닮아가는지 또 네. 닮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ARS 방송 포교 후원 전화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방송 포교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매주 한 분씩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현수 박사님께서 직접 쓰신 생각 사용 설명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을 왜 닮아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네, 네. 닮아가는 예가 있다면 어떤 걸 좀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근데 닮아가려면 네. 잠시일에 접촉해가지고는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싫어하는 사람 그냥 보고 잠깐 같이 생활한다고 닮진 않아요. 우선은 이제 길게 생활해야 되고 네. 또 싫어하는 정도가 좀 아주 강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밀접한 관계죠. 네. 그래서 그 예를 보통은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부모님. 예.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네.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또 이제 어머니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게 하고 네. 그런 이제 술 먹는 사람 보면서 난 절대 술 안 마셔야지 하고 나중에 자기도 술 마시는 경우.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어떤 사람 보면 또 이제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네. 이제 어머니도 힘들게 하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런 여자 관계 이런 게 좀 문란한 이런 경우도 나는 이제 절대로 바람 안 펴야지. 난 딴 여자는 절대로 안 봐야지 하면서 바람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이제 싫어하는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하고 나는 저런 사람 절대로 되기 싫다 하는데 나중에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대표적인 게 그 시집살이 아주 호되게 한 며느리 있잖아요. 네.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고 이혼도 생각하고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왔나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은 사람이 네. 나중에 며느리 보면 자기는 안 그런다면서 하는데 남이 보면 엄청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인 경우가 있죠. 그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직장 상사. 직장 상사요? 예. 아주 이제 그 혹독한 또는 그 아주 심하게 이 밑에 사람을 다루는 상사 밑에서 네. 엄청 고생하면서 나는 상사가 되면 안절해야지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래 과장이다 부장이다 임원이 되면 네. 밑에 사람들을 엄청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나는 안절해야지 나는 다른 사람이 돼야지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하고 비슷해진 경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대표적인 예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째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나는 절대로 안 이래야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좀 이해하려면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격자와의 동일시. 예. 그거를 좀 이제 알면 그런 현상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왠지 공격자와 동일시 이렇게 하니까 네. 교과서에서 나올 듯한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개념을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격자와의 동일시는 이제 영어로 하면 네.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예요. aggressor라는 건 뭔가 핍박을 가하는 자, 네. 예, 공격자. 그러니까 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동일시가 아이들이 어머니를 이제 부모를 닮는 거예요. 또는 네. 뭐 형제간을 닮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누워서 신문을 탁 보잖아요. 네. 그러면 걔가 조금 커서 자기도 탁 누워서 신문 보면 그게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말투나 또 행동이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네. 이제 자기 보면서 이래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걸 동일시라 그래요. 그래서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거는 공격자와 이래 같이 생활하고 뭐 이래 하다가 자기가 공격자가 되는 거예요. 네. 공격자가 된다는 건 또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사람 그 대상에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을 이래 보면은 우선은 아주 힘든 일을 겪어야 돼. 힘든 거를 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자기를 누가 굉장히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이럴 때 자기 힘으로 그 사람을 이래 이겨낼 수도 없고 네. 또 그럴 때서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 상황 속에서 오래 이래 생활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자기도 그 사람과 비슷한 요소를 예. 또 내지는 뭐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래 대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많잖아요. 이제 폭력, 네. 학교 폭력, 뭐 가정 폭력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폭력한 애들 가만히 보면 보통 당한 애들이 많아요. 네. 뭐 어디에서 당했냐면 집에서 당할 수도 있고 집에서 아버지가 거칠고 폭력이 돼서 거기에서 막 당하면서 힘들어한 애가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자기도 이제 힘이 센 그에 대해서 남들을 폭력적으로 괴롭힌다든지 그래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 어떤 뭐 대물림이랄까 악순환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전이 되는 게 공격자와의 동일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좀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네. 생활한다. 그 생활이 길고 또 피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이래 오래 생활하다 보면 네. 그런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도 안 일어나게 하려면 좀 힘들어요. 예. 그렇군요. 이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예. 긴 시간 동안 누군가와 오래 접촉을 했을 예. 때 생긴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또 내가 공격자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게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이제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무의식적으로. 예. 또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이제 의식적으로는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 나는 다른 사람 안 괴롭혀야지. 하고 있는데 네. 그 공격자의 동일시가 서서히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자각하지 못하는 건데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하죠. 예. 그렇게 되면 공격자와의 동일시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네라는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게 오는 순간에 네. 이제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게 오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꼭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아니라도 네. 이 성인이 돼서도 내가 이제 소속한 학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네. 이제 나가지는 않는데 그 소속을 이제 학회를 만드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실 때 이래 해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는 이렇게 해요.
얘가 예. 따라한 거네요. 자기 그리고 모르게. 일종의 동일시예요. 아. 그걸 이제 이분이 내가 저분을 동일시했다고 하고 자각하면 멈추겠죠. 그렇지만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동일시나 공격자의 동일시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 내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만약에 그걸 또 깨닫게 된다면 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었네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상담해 보신 사례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상담자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일어나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이래 치료할 때 공격자의 동일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영향을 항상 보죠. 네. 봐서 그것을 고쳐주도록 내가 노력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사례가 두 사례가 있어요. 네. 한 사례는 좀 간단히 이야기하고 한 사례는 좀 길게 이야기를 하면 한 사례는 내한테 이 상담받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네. 집에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빨리 집에 빨리 들어가서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쉬고 싶고 뭐 하잖아요. 네. 엄마도 빨리 보고 하는데 항상 이 사람은 기억에 자기가 학교 딱 갔다 오면 집 현관문 딱 열면 거기서 더 이상 딱 멈춰서야 돼요. 아, 왜요? 왜냐하면은 밖에서 먼지나 안 좋은 게 옷에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옷을 다 벗어야 돼요. 다 벗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이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게. 아, 부모님이 무조건 그렇게 시키시는 그렇죠, 거예요. 엄마가 시킨 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나는 뭐 절대로 안 그래야지. 아이 마음에서 너무 얼마나 피곤하겠어, 힘들고. 네. 그렇지만 뭐 엄마는 또 그 자기보다 훨씬 크니까 뭐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상담하면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오. 아이한테 그렇게 옷 다 이래 벗고 예.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래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뭐 그런 게 일종의 공격자의 동일시예요. 예.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얘는 제가 좀 오래전에 봤던 환자인데 부모님이 얘를 데리고 왔어요. 네. 이제 중3애였어요. 중3인데 중3이니까 중요한 시기죠. 네. 근데 얘가 갑자기 가출을 한 거예요. 오. 그럴 애가 아닌데 전혀. 그러니까요. 왜 두 그랬을까요? 번이나 했어요.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네. 번을. 그래서 이제 가출하니까 부모들은 큰일 났잖아요. 그것도 중3이. 네. 하니까 이제 꼬치꼬치 자세히 물어보니까 얘가 어렵게 말을 하는 게 자기 그 학교에 그 자기를 괴롭힌 애가 있다. 그래서 걔 없는 데로 가기 위해서 네. 학교를 안 가면 걔가 안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두 번이나 가출했다. 이래서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얘가 그 자기를 괴롭힌 애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벌벌 떨고 이러니까 걔가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하니까 이제 저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 데려와서 이제 아이를 보니까 네. 얘도 뭔가 좀 껄렁껄렁해졌더라고 보니까 표정이나 말투나 예. 이런 게 좀 껄렁껄렁하고 눈빛이 날카롭더라고요. 애가 이 보통 평범한 온순한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어봤죠. 어떻게 얘가 언제부터 이런지 자세히 이제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예. 원래 얘가 시골에서 자랐대요. 예.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를 온 거죠. 이제 얘가 아들은 얘 하나 있고 딸 둘이 있는 이제 집인데, 이제 서울에 이사를 와가지고도 적응을 잘했대요. 친구 관계도 좋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이제 자세히 이제 그 전에도 얘가 이렇게 가출하기 전에도 중3 올라와서 학교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얘가 좀 신경질 부리고 불안 초조한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대요. 가출하기 전에도. 네. 이제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1년 6개월 전부터 이 같은 반에 있는 애한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근데 걔가 아주 엄밀하게 괴롭힌 거예요. 아, 그러니까 1대1로 괴롭힌 거예요. 예. 뭐 다른 애하고 같이 괴롭힌 건 아니고 보통 뭐 왕따 뭐 여러 명이 괴롭힌데 얘는 이제 1대1로 이래서 얘를 이제 근처에 뭐 조그마한 산인데 그 가서도 때리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아무도 없을 때 엄밀하게 막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협박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너 학교나 집에 이야기하면 너를 뭐 죽이겠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겠다. 또는 널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겠다.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이제 딱 그걸 그대로 믿은 거죠. 믿고는
섣불리 이야기해봤자 얘한테 더 괴롭힘만 당한다 해서 아무 말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 똘마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히는 애가 다른 애도 또 괴롭히는데 그 현장에 이제 따라다닌 거예요. 아이고.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시비 붙는 것도 시켜가지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또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막 애들한테 폼 잡고 신경질 내고 막 폭력도 쓰고 돈도 뺏고 그런 생활을 한 1년 6개월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치료해야 될 게 두 가지더라고요. 네. 하나는 우선 그 괴롭힘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 불안, 네.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얘하고 사귀면서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공격자의 동일시가 일어나가지고 네. 얘 비슷해졌더라고 보니까 비슷해진 네. 거예요. 그걸 이제 원래로 돌려놔야 돼요. 그쵸.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공포심은 그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걸 철저히 이래 걔가 얘를 괴롭히지 못하게 철저히 해야지 대충 말해가지고는 얘 어떤 공포심이나 불안을 들어줄 수가 없다. 부모님이 완전히 철저하게 걔가 얘한테 영향 못 미치도록 해라 하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 다행히 이제 그 학교 애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걔를 막 이래 야단치고 따돌리고 해서 걔가 이제 얘한테 뭐 절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게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지만은 걔는 1년 6개월 세월 동안에 공포심이 이 마음속에 꽉 자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항불안제를 좀 쓰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게 1차 목표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얘를 원래 그 공격자의 동일시 있기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걸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걔한테 네가 이래 변한 거, 또 같이 다니면서 뭘 했는지 뭐 이런 걸 쭉 그하면서 얘 속에 또 자기보다 좀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이제 그런 걸 상담을 해서 이제 상담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공포심, 불안감하고 걔를 돌려놓는 거. 이게 치료 목표예요. 네. 그런 또 상담 사례가 있었군요. 그렇죠. 우선은 아는 게 중요해요. 예. 알고 난 뒤는 그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 힘 있잖아요. 네. 힘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 속에 뭔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래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올 때마다 다스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예.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뭐 욕하면서 배운다. 예. 근데 이게 닮아간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좀 동일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또 누구나 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요런 일에 처하는 네. 이제 상황도 다르고,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어떤 폐쇄적인 어떤 속에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당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그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나 요런 것이 영향을 줘요. 근데 이제 보통 일에 보면은 이 좀 자기 중심이 약하다든지 네. 주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든지 또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경우는 이런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째 보면 이제 자기 힘으로 이걸 이래 잘 처리할 수 없는 또 그리고 건강하고 올바른 이런 것이 자기 속에 굳건히 자리 잡지 않을 때 예. 자칫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공격자와 동일시 하지 않았던 사례도 분명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죠. 건강한 사람들. 예,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죠. 네. 빌 클린턴이라고. 빌 클린턴 예, 대통령이요? 빌 클린턴 예. 전에 대통령 했죠. 지금은 네. 이제 부인이 또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어붓 아버지 밑에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어붓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그렇지만 이제 빌 클린턴이 술 문제 없이 또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래 능력도 있고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꼭 닮는 건 아니에요. 네. 또 꼭 닮는 건 아니고 또 보면은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네. 그 빈 제3학파라 그래요. 정신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의미를 추구하는 학파 예. 이런 그 정신과 의사인데 네. 이 사람이 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태인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그 유태인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몇 년, 3년인가 있었거든요. 네. 있으면서 제일 처음에 그 수용소에 딱 들어가는데 그때 무슨 그 원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원고를 들고 들어가면서 게스타프한테 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보관해 달라니까 이 정신이 이상한 놈이군. 네. 교육 좀 시켜. 거기서 자기가 여기는 내가 생각한 곳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은 거예요. 알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유리 깨가지고 이게 면도도 하고 건강하게 보인 거죠. 아.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수용소 게슈타프라는 거대한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어떤 걸 했냐면 자기가 저 게슈타프나 이 수용소가 나에게 온갖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마음은 나만이 할 수 있다. 해서 건강한 걸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발을 못 붙이는 네. 그런 그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격자의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때 네.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정신력을 가졌나, 또 주체성이나 자기 중심, 또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 거, 또 어떤 상황에서 영향이 오는 걸 이제 잘 보면은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분은 참 이렇게 마음이나 정신이 건강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와, 이 공격자와의 동일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네. 일단 딱 들으면 좀 네. 부정적인 영향일 거야라는 생각이 네. 되는데 네. 혹시나 또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을까요? 어떤 형태든 간에 네. 영향은 오는데 좀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 사례는 있어요. 있어요? 어떤 사례인가요? 이 사례는 또 공격자의 동의를 잘 설명해 주는 건데 예. 어떤 꼬마애가 있었어요. 꼬마애가. 네. 꼬마애가 귀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TV에서 봤는지. 그래서 얘가 이제 귀신이 무서우니까 네. 밖을 잘 못 나가네, 밤에. 그렇죠. 컴컴한 데를. 예. 그래서 이제 오돌오돌 뜨는 거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던 애가 어느 날 하루에 밤에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야, 너 귀신 무섭지 않으니까. 아이, 귀신 안 무서워.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와, 생각을 바꾼 거네요. 생각을 바고 자기가 공격자의 동일시를 한 거예요. 네. 그냥 내가 귀신이다. 생각하니까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꼬마가 참 좀 재치가 있다는 재치가 생각이 있죠. 좀 예. 듭니다. 예. 또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싫어하는 사람하고 동일시가 되는 건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제일 이야기예요. 중요하죠. 이게 제일 예.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이런 걸 잘 알아야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네. 내가 이제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요? 예. 예.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세 가지 정도 공격자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다 하는 요인이다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첫째가 우선은 이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가만히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하고 내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공포심도 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없애는 작업이 일어난다고 봐요. 비슷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조폭한테 어떻게 그 조폭들 노는 데 가서 있게 됐다. 그럴 때 네.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폭들끼리는 편안하잖아요. 네. 서로 친구고 친근가 면 난 다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계속 있어야 된다면 나도 조폭이 돼야 비슷해지면 괴롭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지면 내가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포심도 줄어들 수 있고 내가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투도 비슷해지고 표정도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지고 네. 그래서 비슷해져서 내가 힘들지 않게 하는 나를 어떤 보호하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이죠. 그게 서서히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예. 나는 담배를 안 피는데 뭔가 예. 불량 친구들이랑 그렇죠. 있다가 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못 피는데 억지로 담배 피고 이런 거랑 그런 비슷한 것도 건가요? 비슷하죠. 예, 그런 것도 비슷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청소년기의 애들이 예. 같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일 막 훔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먹고 막 튀기도 하잖아요. 네.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도
차이가 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지면 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자의 동일시 밑바닥에 이래 보면은 네. 우선은 사람이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덜 괴롭고 안 힘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비슷해지가는 과정을 밟는다. 예.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일지요? 두 번째 이유는 예.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이래 입력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슷하게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공부를 잘해지잖아요. 네. 공부에도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그 세계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입력이 되는 거예요. 네. 입력이 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수법을 배우는 거죠, 내가. 네. 학습하는 거죠. 학습하는. 학습. 네, 학습.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있는 걸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주식의 눈으로 세상도 보게 되고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게 또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네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슷해져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입력되고 수법도 배우고 거기서 또 장점도 찾게 돼요. 장점도. 네. 요러니까 잘 통하구나. 요것도 뭐 하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배우게 되는 것도 있죠. 학습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입력도 되고 그런 측면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이제 섞이는 거죠. 예. 세 번째 이유도 하나가 세 번째 남았잖아요. 이유는 이제 예.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남한테 당했잖아요. 당하면 사람이 기분도 나쁘잖아요. 네.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또 이래 화도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좀 만회해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도 그렇게 하면 자기 자존심도 좀 올라가잖아요. 뭐 화풀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화풀이 화풀이예요? 비슷합니다. 화풀이 비슷하면서 나도 전에 이제 당할 때는 나는 못난 놈이다 하는 어떤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내가 남을 괴롭히면 내가 쟤보다 낫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래 받았던 뭔가 이래 손상됐던 자기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좀 복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작용해요, 사실은. 그렇군요. 이 세 가지가 막 이래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네. 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도 이제 그 괴롭히는 사람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해서 좀 기분도 나쁘고 뭐 울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거를 이제 탁 뱉어내는 예. 뱉어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까 말한 뭔가 배운 거 써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이래 또 예를 들어서 돈도 뺏고, 예. 걔 이래 보니까 둘이 같이 다니면서 돈도 뺏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돈 뺏고, 뭐 때리고 이러면 좀 우쭐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작용해요. 그러니까 대략 한 요 세 가지가 작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박사님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뭔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 친구와 잘 섞이기 위해서 차이를 줄이다 보니 그렇죠. 또 남한테 화풀이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학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학습이 되고. 와,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떤 특정 뭐 인구에만 되는 게 네. 아니고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강자는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취약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나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길게 이래 된 경우는 그래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대표적인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경우가 네. 내가 이래 주위에서 보면 사람도 좀 착하고 좋고 남한테 해도 안 끼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안 좋은 사람한테 당하니까 네.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이 남을 괴롭히면서 일시적으로 잘 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해요. 남을 괴롭혀야 잘 살구나. 착하게 살아가지고는 고생만 하구나 하고 이렇게 탁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괴롭힌 이 사람도
뭔가 괴롭히는 것의 영향은 결과는 이 사람이 받아요. 네. 왜냐하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그걸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영향이 와요. 네. 그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괴롭히면서도 뭔가 잘 되는 뭐 사장도 되고 뭐 이런 높은 지위까지 오르는 데는 또 다른 이 사람만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네.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 괴롭혀야 잘 살구나. 아 이제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보구나. 이러면서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나를 괴롭힐 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나의 좋은 품성을 잃어버리고 네. 이상한 사람 나쁜 품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잘 봐야 돼요. 잘 봐서 이제 그 상황을 이래 지혜롭게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도 또 이 어떤 남을 괴롭히는 입장에 놓일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도움 안 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진급할 때 얘기를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꼭 이 사람이 진급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안 되고 정말 사람 많이 괴롭힌 사람이 진급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아요. 근데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노력들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런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예. 이 놓였을 때 그거를 좀 주체적으로 이래 그런 상황에 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제일 좋죠. 네, 왜냐면,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예. 아, 나한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상황이 온다. 내가 이 잘못하면 이 잘못된 뭐가 내 속에 생길 수 있다. 네. 그 나쁜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 어떤 부분은 하고 그런 거를 알고 네.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걸 알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 괴로운 상황이 오래 안 가도록 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남의 도움 받는 거는 진짜 좀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남을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또 남을 괴롭히는 걸 멈추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으면 그걸 동원해서 그 사람이 그런 안 좋은 걸 멈추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돼요. 하고 이미 내가 이제 약한 가운데 그런 게 좀 생겼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잘 보면은. 내 속에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내가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가능하면 자각하도록 해야 돼요. 그걸 딱 자각해서 아 이거는 그때 나를 괴롭힌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했다. 네. 그것을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멈추고 여기에 맞게 자꾸 하겠다 하고 그 과거의 영향이 어떤 식으로든 정신적인 어떤 작용으로 올라와요. 그거를 잘 보고 그거를 멈출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데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항상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 있잖아요. 몸이든 마음이든 네. 특히 정신에서 일어난 현상을 잘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잘 지켜봐서 오늘의 주제와 관계되는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일어나면 네. 그거를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뭐 공격자의 동일시뿐만 아니라 네. 내 속에서 뭐 우리 불자 같으면 탐진치가 네. 뭐 잘 모르고도 아는 체 하는 거 또는 잘 모르는 걸 바탕으로 욕심 일으키는 거 또 욕심을 바탕으로 또 화나는 거 그런 탐진치가 일어날 때 그거를 수업할 수 있는 예. 그런 우선은 자기 관찰 능력을 좀 배양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순간순간 잘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를 하면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박사님께서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 이런 분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해서 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해서 아예 이제 여자친구를 안 만들고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거는 좀, 그 반대쪽 네. 극단에 있는 경우 같아요,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예. 이제, 그 사람은 그 자기에 대해서 그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아버지로 받던 영향을 자기 속에 있으면 네. 그거를 없애고 극복하고 해결하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아버지 짓을 안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하는 분은 그럴 자신이 없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여자 만나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는, 어째 보면은 그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아버지하고는 무관하게 나의 삶을 살면 되는데 네. 지금 이야기한 경우는 아버지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 그렇게 되는 걸 엄청나게 염려하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양극단인,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에 대해서 발본색원한다 할까,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네. 나는 사람은 안 만나겠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생각은 참 좋아요. 남을 괴롭히지 않겠다. 남이 어떤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는 참 좋은 마음인데, 네. 거기서 좀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내가 아버지와 다르게 할 때, 네. 얼마든지 그 사람이 좋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되도록 초점을 거기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돼. 그런 상황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그건 어째 보면 아버지의 또 다른 영향이 아닐까. 나는 좀 그런 염려가 되네요. 네. 예. 본인 나름으로는 굉장히 또 노력을 한 건데 그게 또 너무 극단으로 갔다는 그렇죠. 거죠.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고통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런 삶에 처할 때 그 처한 사람이 받는 고통에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고통의 씨앗을 아예 없애버린 경우가 예. 아닐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에 그 둔감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민감해서 사람이 살아가도 뭐 고통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쵸. 없을 수 없고 사람은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지만 그걸 또 노력해서 극복하고 의논하고 그런 마음만 되면 되거든요. 네. 그 자체가 아예 없도록 한다는 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지인분에게 조금 더 중립적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좀 제안을 해드려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주제와 또 관련된 사연이 도착해서 네.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술을 입에 대면 절제하지 못하고 꼭 과음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대문을 발로 차고 욕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 아들도 남편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꾸 변해가는 아들이 걱정인데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남편을 보고 배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고 보자니 불안해서 박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남편이 그렇게 지내신 거는 뭐 어떻게 참고 사셨는데 아들이 또 딱 닮으셨다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힘든 상황인 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이제 뭐 제3자 입장에서 예. 이제 조언을 한다면 우선은 아버지의 영향이 아들에게도 좀 뭐 확실하지 않지만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니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어머니도. 예. 그러니까 이 공격자와의 동일시 이 측면에서 어머니가 이제 받은 그 영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편으로 인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든 좀 줄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예. 뭐 받는 거는 인생이 살기 싫겠죠. 살기 싫고 뭐 네. 하여튼 부정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건 좋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선은 내가 볼 때 이 아들에 대해서 그 사연의 글만으로 봐서는 아버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진지는 알 수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사람이 자라보고 놀란 마음, 소뚜껑 보고도 뭐 놀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지금 이거를 좀 크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정말 아들한테 아버지와 같은 요소가 있는 건지 뭔지 조금 더 이래 차분한 마음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이래 힘들게 할 때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남편이 그래 힘들면 여자도 힘들거든요. 부인도. 네. 그럼 아무래도 뭐 짜증도 날 수도 있고 이래 되면 아들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이래서 힘들고 엄마는 또 이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이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마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네요. 예. 이럴 때 자칫하면은 아주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참 남편도 힘들은데 아들까지 이러면 내가 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굉장히 좀 힘든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강한 마음이 좀 필요해요. 정신적 강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참 마음이 강하고 또 지혜롭고 이래야 이걸 좀 견뎌내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 불교 수행도 좋고 마음 수행도 좋고 또 불자 같은 뭐 경전이라 할까 이럴 때 자칫하면 나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네. 또 내가 힘들면 알게 모르게 또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모든 포커스가 남편한테 가 있을 수 있지만 예. 또 그 사람도 또 뭐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적어도 내가 좀 바로 서고 좀 힘들지 않게끔 나를 좀 보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뭐 바깥에 있는 입장에서 뭐 이래 조언한다면 이럴 때 이 부인이 좀 더 이래 자기를 좀 수행도 하고 좀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길을 조금 이래 하는 게 네. 이 상황에서 좀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아들하고도 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가 지금 뭐 상황이 어떻나. 또 회사에서는 뭐 괜찮아도 집에 오면 날 수도 있고 네. 또 회사에서 자체가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래 술을 마실 수 있고 한데 그런 거를 좀 진지하게 아들하고 이래 대화하는 이럴 때 자칫하면은 뭐 이래 좀 푸념 같은 걸 할 수 있거든요. 네. 너 아버지가 그렇더니만 너도 그렇나 막 이런 푸념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아들하고 진정하게 아들이 처한 상황이나 아들의 어려운 점 이런 걸 좀 나눌 수 있다면 또 아들은 문제는 아버지로 국한하고 그래도 엄마는 참 지혜롭고 내가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러고 또 엄마가 기분 안 나쁘게 내가 볼 때는 너도 좀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좀 지적해주면 네. 또 그것이 자기를 보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아드님도 좀 챙기셔야겠지만 네, 불자님의 그렇죠. 마음도 좀 잘 챙기셔야겠다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마음 테라피에서는 불자님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익명으로 사연을 전해드리고 고민을 또 함께 풀어보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행복 처방전이 과연 어떻게 될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래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받은 좋지 않은 영향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 이래 일어날 때 네. 그거를 좀 스톱하고 자기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뭐 노력이랄까 훈련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주간 노력하는 일주일 보내고 네. 또 박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 테라피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